말씀드릴 거는 오전에 파이어폭스 OS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파이어폭스 OS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앱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다고 제가 코드를 다 보여드리거나 막 그러진 않을 텐데요.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OS, 요 밖에 기기 전시된 거 이제 다들 써보셨나요? 피드백이 있으셨네요. 네. 아마 국내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그리고 아까 뭐, 그 파이어폭스 OS 폰을 구매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있긴 한데, 아직은 출시가 안 돼서 이제 많이 접해보시거나 그러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이어폭스 O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제일 좋게는 이제 단말기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단말기에 써보면 진짜 가장 베스트지만, 이제, 국내는 아직 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파이어폭스 OS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실제 파이어폭스 OS 개발되고 있는 버전들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파이어폭스,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파이어폭스 나이틀리 빌드인데요. 파이어폭스가 뭐 정식 버전, 베타 버전, 오로라 버전, 나이틀리 버전,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매일마다 빌드되는 그런 버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나이틀리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피처를 써볼 수 있지만 좀 불안전한, 안정화가 좀 덜 된 그런 브라우저고, 이제 파이어폭스 정식 버전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안정화가 잘 된. 근데 이제 가장 피처를 가장 빨리 써보려면은 이제 나이틀리 빌드를 쓰게 되면, 나이틀리 빌드에서 써봤던 기능이 18주인가요? 18주 후면은 이제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8주를 더 빨리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틀리 빌드나 뭐 아까 하는 오로라 빌드로 이제 테스트를 하긴 했었는데, 이 개발자 도구에 가보면은 이제 앱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확장 기능으로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밑에 이제 앱 매니저라는 기능으로 아예 브라우저랑 같이 한 몸이 됐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앱 매니저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이어폭스 OS 단말기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OS 전용으로 만들어진 앱을 실제 파이어폭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써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단말기가 있으면은 이제 단말기를 USB에 꽂으면, 어차피 파이어폭스 OS도 밑에 리눅스도 안드로이드랑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ADB로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제 단말기와 PC를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단말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이어폭스 OS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이제 파이어폭스 버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새 버전이 나오면 취소도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을 한번 해볼까요? 1.3 버전을 시작을 하면은 B2G라는 이름의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단말기에서 1.3 버전이 돌아간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약간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는 기능은 약간 제약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뮬레이터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UI와 그 다음에 웹앱을 만들어서 여기다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디버깅해보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건 지금 시뮬레이터 이름이 전화는 안 되는데, 뭐 전화번호도 있고, 문자, 그 다음에 주소로 브라우저, 그 다음에 뭐 사진기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바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앱들, 목록들 다 나오고, 이 목록에서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그걸 단말기에 밀어넣는 과정이 좀 복잡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좀 힘들잖아요. 매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디플로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코드만 바꾸고 클릭 한 번으로 앱에다가 새로 만들어진 빌드를 설치를 하고 바로 테스트 사이트를 해볼 수 있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폭스
웬만한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단말기들 처음 구매하면 대부분 들어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갤러리도 있고, 단말기 라디오를 지원해주면 라디오도 수신을 할 수가 있고요. 달력이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 OS고 웹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별히 다르거나 이런 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는 있지는 않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핸드폰용 운영 체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이나 뭐 이런 문구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설명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B2G라는 이름으로 파이어폭스 OS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파이어폭스 오픈소스지만은 보통의 오픈소스들을 보면 아마 써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이 좀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뭐 개발을 위해서 어떤 뭐 편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인식이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듈라의 파이어폭스라는 걸로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을 했고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파이어폭스 OS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을 위한 어떠한 그 공용 코드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제품화를 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이어폭스 OS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웹 기술을 이용해서 뭐 HTML5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제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붐이 되긴 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이어폭스 OS 아키텍처를 좀 보면은 다른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과는 좀 다른 게 중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웹 관련된 웹 앱이나 뭐 웹사이트를 본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브라우저를 구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브라우저를 시스템 언어가 브라우저를 구동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웹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개발자들이 만든 앱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파이어폭스 OS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 OS의 UI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자체가 다 브라우저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하나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파이어폭스 OS가 이제 좀 단말기들이 저사양이다 보니까 아마 처음 만져보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좀 느리고 좀 버벅대고 그러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단말기 사양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로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 그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말기는 거의 100만 원 넘어가는 단말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 밖에 전시되어 있는 단말기들 보면 굉장히 가격도 한 2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나온 것처럼 3만 원짜리 단말기 뭐 이런 데서도 훌륭하게 보통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는 기능들을 다 구동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저사양의 단말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개발자의 좀 주위에 그 좀 관심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개코 부분과 이제 가이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좀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이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파이어폭스 OS 시뮬레이터로 파이어폭스 OS 모양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아를 파이어폭스 웹 엔진 위에서 돌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그 코드들이 다 돌아가는 거는 이제 가이아 레벨에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가이아 레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다른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웹 엔진에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구동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개코 웹 엔진만 있으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다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 디버깅 같은 거 해보면은
이런 화면들도 다 이 아이콘들 이런 것들 다 그냥 HTML, CSS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어폭스에서 디벨로퍼 툴바를 딱 보면은 그냥 이 하나의 그 HTML을 얘기하면 리스트 아이템 태그로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콘들을 입히고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파이어폭스 OS에 올라가는 웹앱 자체도 다 그런 HTML, CSS로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코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개코는 뭐 아까 대부분 다 아시죠? 개코 잘 모르시나요? 보통 이제 웹브라우저라고 하면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웹 렌더링 엔진인데 이제 렌더링 엔진에서는 옛날에는 HTML, CSS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거의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고 이제 돌려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개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코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지만은 모질라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에 다 이제 개코들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썬더버드나 뭐 지금 까미노는 뭐 그 개발 종료되긴 했지만 뭐 브라우저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 UI들을 구성하는데 이 개코를 사용을 하게 되고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웹앱을 만든다 그러면은 단말기에 개코 렌더링 엔진만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에서는 이제 웹앱을 자유롭게 만들고 호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공크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리눅스의 백복판? 그래서 이제 개코는 렌더링 엔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API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럼 그 API, 자바스크립트 API를 받아가지고 실제 공프가 이제 하드웨어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 폰이나 PC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하드웨어 부분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공크가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폰이 뭐 출시가 되거나 이미 뭐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뭐 15개국 정도, 이통사도 8개인가요? 그렇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본 앱밖에 없으니까 앱을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모듈라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앞에 파이어폭스를 붙여서 파이어폭스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파이어폭스 OS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마켓플레이스 자체도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를 또 이용을 해서 그런 그 개발자들이 앱을 올리고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한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앱 설치는 이제 파이어폭스 OS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마켓플레이스 버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보면은 iOS에서 사용하는 앱스토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앱을 검색하고 다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클릭해가지고 뭐 설치를 해볼 수 있게 되고 뭐 리뷰나 이런 거 보통 보시는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공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인 오늘도 발표를 하겠지만은 라인 앱이 지금 파이어폭스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어서 파이어폭스 OS에 지금 실제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HTML, CSS 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웹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개발자들이 좀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제 어떤 API들이 있고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물론 API 문서도 있지만 이렇게 보일러플레이트 앱이라는 걸 제공을 해서 요것도 그냥 파이어폭스 OS에 설치되는 웹 앱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시뮬레이터에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는 기능까지는 안 되지만은 대부분 이제 API들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 거나 어떻게 작동하거나를 볼 수 있고 단말기가 있다면은 이런 것도 이제 클릭만 몇 번 해봐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게 만든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앱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은 이 앱을 활용을 하고 코드도 열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물론 그 API를 직접 다루는 부분들은 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인터페이스 부분은 거의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리스너하고 API 폰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실제 화면 구성된 것들만 보셔도 API를 이렇게 쉽게 불러서 써서 앱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이어폭스 OS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UI들, 그리고 애니메이션들, 그 다음에 화면 전환 효과, 그 다음에 그래픽 에셋들, 뭐 버튼이라든가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일단 앱을 만들게 되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빌딩블락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마크업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실제 이건 파이어폭스 OS에 탑재된 것들을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OS에 제공하는 디자인, UI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CSS에서는 트랜지션들,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뭐 전화 걸기 UI가 어떻게 뜨는지 뭐 이런 효과들이 다 코드로 구현되어 있고 데모도 볼 수가 있고 다운도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쪽에서는 이제 아이콘이나 폰트 같은 것들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일러플레이트 앱하고 빌딩블락이 있으면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아시는 분들이면은 요 소스를 좀 참고를 하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물론 문서를 보는 게 좀 필요는 하겠지만은 API 문서 이렇게 큰 거는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쉽게 웹앱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제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로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운영체제나 아니면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실제 이제 모듈라 웹 API라는 것들이 지금 표준화가 되고 있고 이제 모듈라 파이어폭스 O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API 외에 실제 단말기를 다루는 이제 이런 와이파이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광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웹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웹 API랑은 조금 다른 좀 기기에 좀 특화된 API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표준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모질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표준화된 웹 API를 이용해가지고 웹 OS에 적용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모질라 위키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API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얘네가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API 목록을 보시면은 뭐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질라 한국 커뮤니티랑 이제 다음 안에 이제 소모임 같은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파이어폭스 OS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게 다음 회사 안에 있는데 이 한국 커뮤니티랑 다음 안에 있는 다음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웹 API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API를 지역화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제 코드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파이어폭스 폰에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거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깃허브에 보면은 모질라 KR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웹 API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테스트해봤던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서 뭐 모든 API 기능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대로 코드의 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개발할 때 디버깅하는 환경은 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시간상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시뮬레이터 연 부분 있잖아요. 시뮬레이터 열었을 때 실제 이 화면이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 했던 앱 매니저의 파이어폭스의 개발자 콘솔 이 전 시간에 보셨던 그게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완벽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있는데 눌러보면 뭐 리스트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 CSS를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면은 마치 웹브라우저의 화면인 것처럼 여기서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 환경은 그냥 파이어폭스에서 개발자 도구로 디버깅
디버깅하는 것과 그냥 동일한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고 간단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을 이제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있는데, 앱을 만들기 위해서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지고 이제 웹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터나 단말기에서 동작하게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보통 이제 웹을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 제출을 하고 리뷰를 거쳐가지고 등록이 되게 되면은 실제 이제 파이어폭스 OS에서 다운받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도 파이어폭스 렌더링, 파이어폭스가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렌더링 엔진을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에도 마치 이 앱이 보통 저거로 만든 앱과 동일한 것처럼 화면에 이제 아이콘도 나오고 해가지고 APK 파일로 떨어져서 실행을 해가지고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서도 이제 그 데코 렌더링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웹앱을 만든 것들을 간단하게 별도의 코팅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켓플레이스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 개코가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그 앱을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크게 복잡한 과정은 없고, 웹앱은 그냥 기존 웹 기술로 다 만들어진 거고, 이제 요것이 웹앱이고 어떠한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만들어주는 이 매니페스트 파일만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게 웹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웹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뭐 이름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아이콘 크기, 그 다음에 이 앱이 사용해야 되는 권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스팅 앱 같은 경우, 그 웹사이트를 불러오는 앱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시정 UR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넣어주고, 뭐 개발자 정보 이런 걸 간단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매니페스토 파일 하나만으로 이제 얘는 웹앱이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각 단말기들에서 애플리케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앱 같은 경우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호스팅 앱과 패키지 앱이 있고, 호스팅 앱은 거의 그 매니페스토 파일만 있고 실제 대부분 작동하는 파일은 원격 서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격 서버에 있는 URL을 호출해서 마치 웹 앱인 것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호스팅 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API를 완벽하게 다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일부 그 기계의 아주 종속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양을 체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앱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웹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HTML,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진 코드를 한 군데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설치가 되는 앱인 거죠. 이 패키지 앱에도 그냥 단순 기능만 사용하는 앱이 있고, 권한에 따라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권한을 획득한 앱이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인증된 앱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앱이냐,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앱이냐, 인증된 앱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API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정보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어떤 API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인증을 받아서 유통사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도 더 강하게 거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권한 앱이라는 단순 앱으로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약간의 API, 사용할 수 있는 API라든가 그런 뭐 설치 형태에 따라서 앱 종류가 이렇게 한 4종류 정도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보안 정책도 굉장히 강력해서 내가 어떤 API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API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권한을 그 앱별로 그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앱에서 그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몰래 뭐 카메라를 몰래 켜가지고 그 사용자의 뭐 카메라에서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파이어폭스 OS에 올라가는 앱들을 배포하는 형태의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리뷰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 앱 개발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앱을 올렸다가 리젝트를 당하게 되면은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으면 잘 고쳐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뭐
설명이 불친절하거나 뭐 약간 미약해가지고 좀 당황했었던 뭐 그런 경험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이복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 리뷰 과정도 뭐 어떤 회사나 이제 닫혀진 그룹으로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기반의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웹의 리뷰 커뮤니티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적절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잘 리뷰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앱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를 기반을 해서 리뷰가 되게 되고 그 리뷰 그 순서나 방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긴 그래서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리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리뷰 커뮤니티에서 리뷰를 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직원이 리뷰를 진행하기도 해요. 호스팅 앱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용할 수 있는 API도 약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기능 평가들 그리고 뭐 이 앱으로서의 정상적인 데이터를 등록되어 있는지 매니페스트 파일을 테스트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리뷰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퍼미션을 얘가 어떤 걸 요청을 하는가 그럼 그 요청된 거에 대해서 앱에서 뭔가 뭐 좀 어뷰즈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리뷰하는 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앱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한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스팅 앱과 거의 비슷한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실제 이제 권한을 받는다거나 뭐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더 단계가 거쳐져서 뭐 리뷰 기간도 약간 더 길어질 수가 있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권한 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모질라에서 리뷰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든 사람이 만들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단말기가 출시될 때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그리고 이 통사에서 탑재하고 싶은 그런 앱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증 앱으로 분류돼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API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이복스 OS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